자, 존슨, 손흥민! 야, 환상적인 득점! 뭐야? 야 뭐야 깃발 올라왔어.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봐야 돼. 왔다, 보여준 왔다. 모습은 소리. 자, 토트넘과 첼시의 11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정말 풀 오브 이벤트.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던 경기입니다. 간단히 중요 상황만 정리를 좀 제가 해볼게요. 네. 전반 6분에 콜루셉스키 선제골 나왔고요. 전반 11분에 실점 위기에서 비카리오 슈퍼 세이브 나왔고요. 전반 13분에 손흥민 선수 골 넣었지만 존슨의 패스 받아 골 넣었지만 VAR로 취소가 됐고, 그다음 22분에 스털링 골이 VAR로 취소가 됐고, 그 직전에 로메로가 약간 퇴장도 될 수 있는 파울이 있었지만 넘어갔죠. 그 스털링 VAR에 묻혀가지고 넘어갔고, 네. 그 뒤에 27분에 카이스도가 골을 넣었는데 잭슨이 그 경로를 옵사이드 위치에서 방해했다 해가지고 골 취소가 됐고, 네. 그리고 32분에 로메로 선수가 좀 불필요한 엔소에게 박스 안에서 파울을 하면서 퇴장 플러스 PK. 퇴장 플러스 PK 잘 안 나오는데. 그렇죠. 진짜 잘 안 나오죠. 그렇죠. 네. 로메로 퇴장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심이 손흥민 선수 불러서 왜 그런가 했더니 로메로에게 통역을 네. 부탁을 했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직후에 이제 10명이 되니까 존슨을 빼고 다이어를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 직후에 파머 선수의 PK 골이 나오면서 스코어가 1대1이 됐고, 그 뒤에 뭐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옐로 카드 받고, 또 반더벤이 뛰다가 다쳐서 햄스트링 붙잡고 교체 아웃됐고, 로엘로 동시에 바뀌었죠. 그렇죠. 그 메디슨도 그렇죠.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호이비에르가 들어왔고, 전반에만 토트넘이 3장의 교체 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이 무려 12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추가 시간 11분께 첼시의 리스 제임스가 엘보잉 파울을 해서 이게 퇴장인지 VAR을 봤는데 아무 카드 없이 넘어갔고, 전반전 지금 AI 평점을 결산을 해보면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골 넣은 선수들만 양팀에서 7.3을 받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6점대. 손흥민 선수도 사실 뭐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워낙 퇴장이 일찍 나오기도 했었고, 슈팅 딱 하나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볼을 만지는 그 횟수 자체가 터치가 14번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공격 기회가 없었지만, 전반전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됐습니다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렇죠. 교체를 3명이나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잠급니다. 그러니까 이전 감독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마인드를 선수들에게 주입을 시켰고, 첼시가 공을 잡고 있을 때 거의 하프라인을, 최종 수비 라인 4명이 하프라인을 밟고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이날 스털링이 굉장히 위력적으로 파고들었잖아요. 네. 그거를 저지하는 방식을 그런 라인 높이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전반전에 그렇죠. 옵사이드를 유도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네. 잘 좀 제압을 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것은 아무래도 뭐 퇴장 장면 빼고 손흥민 선수 골 취소. 진짜 멋지게 넣었잖아요. 그렇죠. 존슨 선수의 찔러주는 연결을 원터치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후반전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오늘 만약에 토트넘이 승점을 딴다면 인간적으로 우승 줘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전반전 45분이었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오늘 토트넘 홈에서 열린 경기였는데요. 2명의 퇴장자가 나온 토트넘이 분전을 했지만 4대1로 첼시가 압승을 했습니다. 네, 전반전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 하프타임 끝나고 말씀드렸었는데, 후반전도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럼요. 일단 손흥민 선수 위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슈팅을 딱 2개 했습니다. 네. 근데 골이 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득점 장면이 전반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VAR로 네. 그래서 그것도 취소가- 슈팅으로는 기록이 안 되고. 네네. 슈팅으로 그 취소가 됐고, 전반 13분에 그 골이 만약에 들어간 걸로 인정이 됐다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만 해도 11대 11로 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막판에 손흥민 선수가 그때 몇 분이었죠? 80 거의 경기 할 때는 네. 뭐 추가 시간이었던 네, 것 추가 같은데,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때 손흥민 선수가 여러 명의 수비수에게 에워싸인 상황에서 슈팅까지는 만들어냈지만 이제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그때 그 골이 사실 넣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좀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승패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자책하는 그게 들어갔으면 2대2가 되는 상황이긴 네. 했어요. 예. 많이 바뀌는 상황이었구나. 예. 승부가 패배가 유력한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승점을 손에 쥘 수 있는 거의 그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이 너무 아쉽긴 했는데 뭐 할 만큼 했습니다. 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팀이 9명이 굉장히 긴 시간을 뛰는 상황에서도 수비를 계속 붙들어 놨고 또 산체스 골키퍼를 계속 공략을 하면서 범실도 유도했고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 몫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게다가 막판에 4대1 스코어가 벌어져 있으면 사실 포기할 만도 한데 그때도 전방 압박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달라졌다는 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전술적으로도 보여줬습니다. 10명이 됐을 때도 9명이 됐을 때도 내려앉지 않고 라인을 최대한 더 높게 끌어올리면서 정면 승부를 걸었고요. 그런 운영이 가능했던 것도 선수들의 어떤 멘탈리티 또 손흥민의 리더십 이게 저희 한국 선수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에서 먼저 띄워주고 압박해주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주면서 팀의 어떤 파이팅을 이끌어냈고 그게 굉장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전반에만 22분에 로메로가 퇴장을 당하면서 사실상 추가 시간이 이날 전후반전 21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분을 네. 10명이 뛰었습니다. 네. 90분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10명이 뛰기 시작을 했고 후반 10분 만에 우도기 이노무 자식도 퇴장을 당하면서 추가 시간 포함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0분 정도를 네. 9명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74분에야 상대에게 역전골을 내줬고 또 계속해서 동점 기회를 가져가다가 추가 시간에서야 이 골도 내줬기 때문에 이 경기 안 보고 결과만 보면 누구나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지만 이 경기를 풀타임으로 보면 누구든 현장에 있는 팬들도 마찬가지고 다 정말 감동을 받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참 그리고 비카리오 골키퍼가 이날 미친 것 같아요. 네. 그 요리스가 지난 시즌에 어떤 좀 뭐랄까 팀을 구해내는 모습들이 잘 없었고 실수가 많았는데 이 친구는 실수도 거의 없고 이날 정말 미친 선방을 보여주면서 비카리오는 오늘 마치 그 영화 300의 네. 스파르타 군들 마냥 네. 정말 끊임없이 몰아치는 상대의 공격, 화살을 막아내고 정말 결국엔 이제 실점을 허용을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게 AI 평점의 한계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게 후스코어닷컴에서 비카리오한테 6.1점을 줬어요. 내 골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는 거.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은 분기점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출발은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져갔습니다만 퇴장자가 발생을 하고 또 2명의 퇴장 외에도 반더벤이 메디슨이 이 공수의 핵심적인 2명의 선수가 전반 추가 시간에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포기를 그때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경기였거든요. 10명이 됐는데 그 포백에서 2명이 빠지고 메디슨 빠지고 이러면 그런데도 정말 끝까지 쫄깃쫄깃한 경기를 만들어간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전에 얘기했던 공격적인 축구를 구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요 선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매 경기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경기는 시즌 첫 패배입니다. 이제 무패 행진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패배가 같지 않고 이런 정도의 가치를 가진 패배라면 아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정말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이번 주말에 이제 울버햄튼이랑 경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반입니다.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반더벤 햄스트링으로 아웃됐기 때문에 여러 경기 못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우독이 경고로도 투장이기 때문에 한 경기는 무조건 못 나오고 그리고 로메로가 3경기 이제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울버햄튼전, 빌라전, 맨시티전 못 나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센터백전 이렇게 된 다이어가 계속 나와야 돼요. 다이어가 오늘도 이제 스피드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렇죠. 네. 충분히 제 몫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자원 없이 오늘 로얄하고 호이비에르를 파트너로 경기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고 공격 쪽에서도 취소골 이우영 캐스터가 예상한 대로 골이 들어갔었는데 네. 취소가 됐던 그거 너무 아쉽네요. 저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느린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전진을 더 시키고 대신에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스위퍼를 맡겨버렸어요. 네. 수비수자가 없기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비카리오가 거의 마누엘 비카리오라고 제가 아까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광활한 그 포백 수비의 뒷공간을 책임까지 져주면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튼 뭐 황희찬 선수한테는 좀 더 기회죠. 네.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자칫하면 연패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빌라전, 맨시티전 이제 A매치가 끝나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이 위기입니다. 1위 수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한 위기 상황에 봉착을 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오늘 손흥민 선수를 많이 도와주는 존슨과 메디슨이 전반에 다 나간 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첼시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9명이랑 뛰는데도 수적인 우위를 전혀 경기력으로 전환을 못했고 오늘 뭐 결과적으로 잭슨 선수가 헤드트릭을 했지만 너무 못하더라고요. 9명이 되고 나서 이제 스털링이 만들어준 거 뭐 주워먹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후반에 들어온 그 무드릭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남자. 네, 무드릭이 공 잡으면 토트넘 팬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이 친정팀에 와서 나름 뭐 대승을 했지만 첼시 입장에서는 좀 오답 노트를 많이 좀 받아듣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추가 시간 포함하면 손흥민 선수 오늘 정말 긴 시간 풀타임인데 이게 90분 풀타임이 아니라 110분 풀타임이었어요. 추가 시간이 전반에 12분 후반에 9분이었으니까 네.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있었는데 주중 경기 없으니까 잘 회복을 해서 네 울버햄튼전 때 좋은 모습 네. 연속골 기록은 일단 깨졌습니다. 아무튼 걱정입니다. 반더벤 나간 거 너무 반더벤이 전력 질주로 가다가 으악 하면서 네. 통증을 일으키고 나갈 때도 부축 먹고 나갔기 때문에 원래 햄스트링이 올라오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잡고 쩔뚝쩔뚝 나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아예 부축을 받을 정도였어가지고. 존슨 왜 빼냐고 물어보시는데 공격수 중에 한 명을 빼야 되는데 클루세프스키랑 존슨 중에서는 존슨을 빼는 게 맞죠. 네. 네, 클루세프스키가 일단 수비적으로도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왔고 그리고 그 이날 골도 넣었고 결과론적으로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확률적으로 보면 존슨이 이 팀의 주전도 아니고 네, 뭐 11대 11로 진행이 됐다면 히샬리성하고 아마 후반전에 교체가 됐을 겁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너무도 많은 변수가 있었던 경기였고 골 취소도 한 6골 정도 취소되지 않았나요 오늘? VAR 보고 뭐 옵사이드 보고 정말 여러 가지로 다이내믹한 경기였기 때문에 메디슨도 부상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왜냐면 메디슨도 접촉 없이 네. 한 거라서. 네. 그리고 비카리오도 오늘 여러 차례 부상 때문에 좀 잠깐 중단이 됐었거든요. 선수층이 얇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그 위기 상황에 일단 봉착을 했다는 거. 네. 네. 전반 막판에 그 제임스 퇴장 의심 상황이 토트넘 팬들에게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움으로 네.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네. 재미있었네요. 진짜. 늦은 시간 혹은 이른 시간에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혹시나 이제 추후에 첼시를 만나는 그 상대팀 분들의 팬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해드리자면 네. 무드릭은 놔두라고. 옛날 로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드릭은 놔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무드릭은 놔두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기가 네. 그러니까 새벽에 라이브로 볼 가치가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요거 뭐 하이라이트로 보거나 아니면은 결과만 보면 전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정말 네,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재밌는 경기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자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 또 후속 이야기들 묶어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